누구나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추천할 여행의 6가지 컨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시니어 여가 현황 및 트렌드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여행 트렌드 6가지를 소개한 후에 시니어 여가 비즈니스 시사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혁입니다. 우리가 여가 하면요, 은퇴 후 이전에는 단순히 쉼 또는 여행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 생각할 것은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의 조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여가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여가 하면 이렇게 어떠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비용이라든지 자신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 같은 경우도 뭐 돈을 내지 않는 이러한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관람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참여하는 문화예술을 한다든지 스포츠인 경우에도 과격하지 않은, 좀 다치지 않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이왕이면 비용 부담이 없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광은 누구나 바라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외로 액티브 시니어나 자금의 여유,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여가,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TV 시청이 많았고, 최근에는 그것이 미디어 시청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칼럼에서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이제는 단순 관광을 넘어서서 체험과 지식 습득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의과 대학의 한세미 선생님은 한 연구에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통계청의 2020년의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이 일반적으로 생겨납니다. 이전에 비해서 일을 하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늘어난 시간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늘어나고요. 특히 늘어진 것에 더 비례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용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중에 인터뷰 내용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특히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요새는 암을 치료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좋은데 친구들의 건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마고처럼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아프시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외로움은 커지고요. 또 신체가 불편하고 또 소변도 자주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앉고 서는 것도 불편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만 가겠다. 또 체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비용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것들이 불편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여가라는 것이 있지만 어차피 혼자서 외롭게 있는데 또 그 시간을 외롭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요. 동기부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니어의 특성인 근력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추천은 딴 나라 얘기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억과 관련해서는 가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 친구들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한 행복이 클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노준식 감사님은 벌써 수년째 정기적으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이분들하고 삶의 자리, 뭐 경제적인 것, 그리고 또 아니면은 신체적인 것은 좀 비슷하더라도요. 정치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그 향수 이런 것으로 서로 맞춰서 즐겁게 보내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남을 통한 여가 같은 경우에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전화나 카톡 이 정도가 주로고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나마 카톡 보내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어릴 적 친구와 다시 만나려고 해도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또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제한을 받았을 때 그러한 그 어려움들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좀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또 그 복지관도 처음 생겼을 때 형성된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그리워지는 나이지만 실제로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은퇴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소소한 만남들을 바라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가 서비스에 대해서 "무엇을 불만스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 부담이다.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제품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여가를 뭐로 보낼래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 또 정보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용과 신체적인 조건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특히 고가의, 예를 들어서 연금생활처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의 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어떤 서비스를 원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 서비스가 아니라요. 문화 콘텐츠별 교육, 또 관광과 체험, 복합 문화, 그리고 관광과 스포츠, 관광과 의료 상품, 또 세대 연계, 관광과 사회 봉사. 즉 이렇게 시니어들의 삶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여가 생활 매니저를 하겠다라는 조력자도 늘어나고요. 저도 만나본 그 굉장히 괜찮은 소셜 벤처인 포페런츠인 경우에 부모님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여가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 자녀인 경우에도 인생 네컷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특히 어린 자녀들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인생 네컷을 찍는 게 많은데 이것들을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힙한 노 뭐 이러한 소소하지만 이런 소셜 벤처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본 위대한 수업에서 린다 그랜튼 선생님이 인생의 인생 엠막, 즉 수명이 길어질수록 다단계 삶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하고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학습을 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자기 계발 욕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는 시니어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트렌드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당신의 생각과 이런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그것의 방법을 유튜브로 해야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욕구들은 더욱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추천 여행 트렌드 6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먼저 첫 번째는 로드 스콜라인데요. 이 로드 스콜라가 우리나라에서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길을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단순한 여행, 특히 이제 단체 관광에서 찍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에도 가이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재미난 지식을 가지고 즐겁게 설명을 했던, 그것을 들으며 봤던 저도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병행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컨셉을 가지고 로드 스콜라를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컨셉의 여행들이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지만, 즉 앞에서 보신 관광 플러스 학습,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우리나라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김학송 선생님은 저도 이제 같이 예전에 자주 만나고 하신 분인데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우리가 흔하게 갈 수 있는 대학로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만 원에서 조금만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요.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시니어에게는 버킷리스트 투어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어떤 제약이 있는 경우에 영화에서도 한 분이 이제 암 곧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치육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붙어서 스킨스쿠버라든지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또 겨울에는 갯썰매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키 노부코 노리코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제 강남대 교수님이셨을 때 저에게 "어떤 사업이 좋을까요?" 했을 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목해 보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더 나아가서 웰다잉에 대해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마지막 예를 들어서 사후 뭐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디자인하고 그것에 그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해 드릴까에 대한 자문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요. 그런 프로그램도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버킷리스트는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당신이 계셨던 동네, 당신이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 소중하게 생각했던 장소, 이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있는 버킷리스트, 굉장히 거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결국 마지막에서 영화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딸, 이렇게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향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찌 됐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신체적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무엇인지 접목해 보길 바라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패스파인더입니다. 김만희 대표께서 이제 굉장히 수년간 고민하시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으로의 전환 여행을 해 보고 또 그곳에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콘텐츠 플랫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중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에어비앤비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거기서 공유주택, 공유주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제 콘텐츠에서도 소개한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부부 스토리를 보면요. 6개월마다 한 나라씩 정해서 두 부부가 다니면서 삶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니어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내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지역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행으로 가 보고 그 지역을 연구해 보고 그 지역에 살아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지를 튜닝하고 그곳에서 삶을 익어날 수 있는, 즉 살 곳, 할 일, 만날 사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삶을 단순히 여행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어느 콘텐츠를 보니까요. 시니어들이 주로 처음에는 근무를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 경우를 더한데요. 자연 속에 파묻히고 싶은 니즈가 강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장흥 쪽에 이제 큰 60만 평, 70만 평 하는 그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에 입주자 대표도 잠깐 해 봤는데요. 그 경우를 보더라도 저도 좀 '멀리 있고 좋은 곳에 살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다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 그리고 특히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을 벗어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파스파인더와 같은 진지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인연을 만들고 지역 인연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 활동하시는 그 70대 선배님은요. 주로 여행을 가시는데 컨셉 있는 여행을 다니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임시정부의 그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거기에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한 몇 분이 모이셔서 비용을 절감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니시면서 그 역사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한국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역사 탐방 교육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뭐 즐기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자신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자신의 힐링을 위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이 되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앞에서 보신 그 로드 스콜라처럼요.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50 플러스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문의하시면 많은 경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최근 예전에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특히 시니어들은 자산이 많은데 특히 유산을 남겨주는 분인데 그럼 이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국 손자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10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손자녀들이 아이비리그와 같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에 손자녀와 같이 가서 경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컨셉의 그랜드 투어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려울 겁니다. 뭐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이제 조금 그 자라면 그 자녀들이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갈까?'라는 또 다른 퀘스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여행 기관이라든지 전문 기관이 껴서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케어해 주면서 손자녀와 함께 떠나는 그랜드 투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할아버지의 경륜과 사랑을 손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한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이런 계획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즉 손자녀와 같이 여행 프로그램을 짜는데 물론 자녀들도 동반해야겠죠, 중간에. 그래서 뭐 소박하게라도 캠핑을 하는데 그 캠핑을 하면서 별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기서 할아버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주 조금만 계획하고 설계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어느 여행에 가서 쉬고 밥을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쪼끔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손자녀 입장에서 '요런 걸 체험하면서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것을 버킷리스트처럼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부딪혀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요. 최근에 제가 본 시니어들의 동향을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 특히 손자녀를 돌봐줬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지금 뭐 성인이 된 20 대라든지 청소년들은 굉장히 큰 사랑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같이 낼 수 있다면 같이 동행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가는 그 늘어난 시간 그리고 또 몸은 약간 노화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이런 환경 속에서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TV 시청이라든지 미디어 시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요.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건강이 지원되는 버킷리스트가 있으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1 년에 한 번 정도는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일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건강이 큰 문제가 없다면 둘레길 정도 난이도가 낮은 곳이야겠죠. 그 둘레길을 전체를 한번 다 걸어 보겠다.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성곽의 몇 개나 의미 있는 지역을 뭐 매번 다니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겠다거나 더 소백하게는요. 은퇴한 두 부부가 점심에 먹을 맛집 리스트를 골라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먹고 온다거나 이런 소박한 것들을 실행하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 옆에서 굉장히 부럽고 '저거는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은 엔막이기 때문에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공부,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한 공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패스파인더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 위치를 찾기 위한 공부, 또 만약에 꽃이나 나무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체험하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공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아도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때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취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단순히 점수를 더 많이 내고 아니면은 뭐 내기를 한다면 내기를 이기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건강을 보내기 위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요새 뭐 재테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추천할 만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이 만약에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취미가 같다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여가 이런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놓친 부분이나 또는 다른 시각 아니면 또 흥미로운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함께 노년의 여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함께 연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